오늘의 셀프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옷사랑공사의 자랑스러운 스튜어디스. 오늘도 난 비행에 나간다. 그날은 이상하리 마치 기류가 안 좋아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다. 비행기가 작아 소음과 진동이 매우 컸다. 그래서 대부분의 손님이 불안해하며 놀랐는데 특이하게 전혀 놀라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던 손님이 있었다. 바로 갓난아기. 신혼부부로 보이는 부부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는 아주 깊게 잠들었는지 비행기가 흔들려도 깨지 않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이의 안색이 매우 창백했다. 너무 아파 깨어날 기력조차 없는 거구나 난 생각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난 담요를 건넸다. 그때 비행기가 다시 한번 흔들렸다. 아기의 발은 힘없이 축 늘어졌다.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네요. 열이라도 재볼까요? 부부에게 말을 걸었다. 이상했다. 이마에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더욱 무서웠던 건 부부의 눈빛이었다. 나를 쓱 쳐다보곤 아이를 보며 짜장 짜장 우리 아가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때 비행기가 한 번 더 크게 흔들렸다. 아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슬쩍 보이는 조그만 갓난아기의 배에 실밥 자국이 보였다. 어느 마을의 한 납치범이 밤마다 사람을 납치하고 다녀 마을이 떠들썩했다. 다행히 납치범이 밝혀져 재판을 받기로 했다. 기자인 나는 호기심에 그만 납치범과 인터뷰를 하고 말았다. 만약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아직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그 사람의 몸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 선고는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사람들을 납치할 건가요? 살인마는 주머니에 모래시계를 꺼냈다. 그리곤 탁자에 모래시계를 올려놓았다. 아마 이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내려올 때까지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소름이 끼쳐버렸다. 한 커플이 있었다. 데이트를 하던 두 사람은 어느 틈엔가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고 그런 여자를 눈치챈 남자가 고깃집에 가자며 여자에게 밥을 쏜다고 하였다. 그렇게 고깃집으로 향한 두 사람. 그런데 막상 도착한 고깃집은 분위기가 어떤지 이상하였다. 고깃집 사람들이 모두 고기에 상추를 싸먹고 있던 것이다. 순간 귀신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랐던 남자는 식사를 하기도 전에 여자의 손을 잡고 고깃집을 빠져나왔다. 그런 남자의 행동이 의아했던 여자가 왜 그래? 라고 묻자 남자는 대답했다. 잘 들어.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귀신이야. 그리고 그 순간 여자가 와 신기하다 라고 하며 손등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남편이 한 달 전부터 매일같이 꿈을 꾼다고 토로했다. 한밤중 문득 일어나면 천장에 나랑 같은 사람이 나한테 넌 이제 충분히 살았지? 이제 바꿀 때야 라고 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났지만 남편은 매번 같은 꿈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고 아내도 슬슬 그런 남편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일어나서도 더 이상 그 이상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다행스러우면서도 위로했던 아내가 한 번은 남편에게 오늘은 그 꿈 안 꿨어? 라고 물으니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무슨 꿈? 첫 번째 이야기.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두 사람은 사실 부부가 아니라 마약범입니다.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아기를 죽였고 아기 뱃속에 마약을 몰래 숨겨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모래시계를 세우면 모래가 내려오지만 모래시계를 가로로 놓으면 모래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가로로 놓은 모래시계의 모래는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납치를 할 거라는 대답으로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은 사람의 행동들을 모두 반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손등으로 박수를 친 여친도 사지는 귀신이란 소리겠죠? 네 번째 이야기. 남편은 결국 꿈속에 나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